안녕하세요. KB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남은 경기가 몇 경기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한 KB 바둑리그입니다. 과연 이 재밌는 드라마의 결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좀 네. 나쁜 드라마라 평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을 너무 궁금하게 하니까 이 드라마 끝까지 저희가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서 나쁜 드라마의 중간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B리그 나우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리그가 한 주 쉬었죠. 지난주 펼쳐졌던 18주차 리뷰를 해볼 텐데요. 승패 예측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40%예요. 근데 뭐 그동안 네. 또 괜찮았으니까 네. 좀 쉬어가는 이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만큼 좀 예측이 많이 빗나가기도 하고 좀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맞아요. 18주차 경기에는 난가리그 9라운드와 인터리그 6라운드 5, 6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순위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난가리그 순입니다. 네. 이 팀 역시 난가리그 같은 경우도 이 한국 몰카 정보 1위 팀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순위가 아직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지금 한 경기씩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안개 속이고요. 셀트리온과 포스코 퓨처의 경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팀 중에 승리하는 팀은 거의 올라가는 게 확정적이고 네. 진 팀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 그리고 마지막 컴투스타이젠과 킥스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 네. 킥스 팀은 물가정보와 만나게 되고 네. 컴투스타이젠은 보물섬 정해야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컴투스타이젠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볼게요. 이어서 수단리그 순위 이어볼게요. 역시 수담리그도 정관장 천록을 제외하면 아직 순위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울산 고려아연, 현재 수려한 합천 이 두 팀이 현재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지만 네. 바둑메카 의정부 원익팀도 역시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재밌게도 이 의정부 팀과 원익팀이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는 팀은 사실상 탈락입니다. 이 두 경기 너무 재밌겠네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단두대 매치가 네. 이제 만들어졌고요. 울산 고려아연과 이제 수려한 합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포스트 진출팀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기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경기 결과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난가리그 9라운드 1경기입니다. 지난번에 이현욱 프로가 보물섬 정의의 승리를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엄청난 경기 결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사실 저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보물섬 정예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일단 대진 그 오더 자체가 보물섬 정예가 좀 유리하게 짜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3대1 승리는 저는 예상을 못했고요. 네. 킥스팀 입장에서는 뭐 패한 것도 패한 거지만 승점을 1점도 얻지 못했던 네. 패배라 굉장히 뼈아픈 지금 그런 패배가 됐고 네. 보물섬 정예는 개막전 승리 이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다승왕 확정입니다. 네, 2년 연속이고 네. 무려 6번째 다승왕을 하게 됐는데 네. 팀 사정이 지금 녹록치 않다 보니까 이게 마냥 네.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보물섬 정예팀도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꽤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줬죠. 맞습니다. 뭐 천치 루이 선수라든가 린지넨 그리고 뭐 시아옹 선수도 역시 저력을 보여줬고요. 나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 난가리그 9라운드 2경기 포스코 퓨처엠과 컴투스 타이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승점 1점이라도 더 쌓아야 하는 두 팀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 같은 순위를 다투고 있는 두 팀이 만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컴투스타이즈는 한 경기를 덜 치렀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결과로 나온 것인지 이 절박한 이 포스트 퓨처엠의 3대1 승리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날은 이 한우진 선수 그리고 박민규 선수가 상대팀의 원투펀치를 잡는 1등 공신인데 그러네요. 특히 한우진 선수가 굉장히 불리했던 바둑을 대역전승을 하면서 팀에 승점 3점을 안겨주게 됐고요. 사실 컴투스타이즘은 오늘 승리를 했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 거의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네. 이날 패하게 되면서 이 난가리그도 팀 자체 순위가 아주 오리무중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난가리그 9라운드 3경기에서는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물가정보와 셀트리온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 결과로 한국물가정보는 난가리그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셋째 날 경기 결과 함께 만나보시죠. 잘 되는 팀은 네. 뭘 해도 된다. 네. 이게 딱 그 생각나는 경기였고요. 한국물가정보는 이날 사실 악재가 좀 있었어요. 네. 그 주장 강동현 구단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갑자기 5도에서 빠지게 되면서 진시영 선수가 이제 대타로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이 선수가 상대팀 주장 네. 김명훈 선수를 잡아줬습니다. 아, 진짜 될 팀은 되네요. 맞습니다. 대타 홈런을 쳤고요. 거기다가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 또 강승민 선수가 이날 또 처음으로 에이스 결정전 승리까지 차지하면서 물가정보팀은 이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는 축포를 터뜨리게 됐고요. 네. 사실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아주 미들맨이었던 이 에이스 김명훈 선수가 하루 2패를 당하는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네. 승점을 1점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네. 이렇게 돼서 셀트리온은 마지막 경기 결과까지 살펴봐야만 포스트 시즌 진출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또 셀트리온의 최철한 선수가 살아난 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지명, 최철한 선수가 이제 살아났고요. 최철한 선수는 이날 승리로 이제 KB 바둑리그 169승. 네. 지금 다승 1위거든요. 네. 최초 와. 170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네. 아마 마지막 경기에서 이 기록에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게요. 토요일에 펼쳐진 인터리그 6라운드 5경기에서는 리그는 다르지만 처지가 많이 닮아있는 두 팀이죠. 컴투스타이잼과 수려한 합천이 만났습니다. 두 팀 모두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요.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이날 정말 가장 예측하기 좀 힘든 네. 그런 오더였었는데 이날은 뭐 말 그대로 박정환과 안성준 시리즈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1국과 5국에서 두 선수가 두 번을 만났는데요. 두 번 모두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수려한 합천이 3대2 승리를 가져갔고요. 컴투스타이즘 입장에서는 사실 안성준 선수가 1국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형세를 구축하고도 역전패를 당한 것이 네. 너무나도 아픈 패배였고 하지만 어쨌든 승점 1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컴투스타이젠과 수려한 합천은 이날 경기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게임까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선수들과 감독님 모두 정말 피가 마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터리그 경기가 있었던 일요일에는 두 해외팀이 만났죠. 두 팀 모두 포스트 시즌과는 좀 멀어졌지만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임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원래 그 1등 싸움도 굉장히 재밌지만은 맞아요. 원래 가장 치열한 건 꼴등 싸움이거든요. 일본기원과 보물섬 정예가 만나게 됐는데 네. 이날은 사실 오더상으로 봤을 때는 보물섬 정예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기원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그야말로 지켜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이제 사카이 유키 선수가 하루 2경기를 출전을 하면서 일본 기원의 3대2 승리. 자, 이 승리는 일본 기원이 이번 KB 바둑리그 14연패 끝에 네. 처음으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값진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승리였고요. 네.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현욱 프로가 뽑은 2주의 주요 장면 명대국 무엇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 팀을 살린 투혼의 승리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까 그 박정환 안성준 시리즈에서 박정환 구단과 안성준 구단의 에이스 결정전 대국을 준비했는데 네. 사실 수려한 합천 입장에서는 패했다면은 사실상 진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가 아주 팀을 그냥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둑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현욱 프로와 함께하는 2주의 주요 장면 바로 만나보시죠. 컴투스타이잼의 안성준, 수려한 합천의 박정환 구단의 주장전입니다. 자, 에이스 결정전 대국이었었는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늘어간 장면인데 안성준 구단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잡았었는데 그 찬스를 실전에 놓치고 맙니다. 자, 실전에는 여기를 이어가서 진행을 했는데 이어서 흙이 여기를 나가게 되면서 이 바둑은 박정환 선수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바로 이어간 이 수로는 여기서 이곳을 젖히는 수가 좋았습니다. 만약에 흙이 이쪽을 나가게 되면 여기를 이어서 이곳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흙은 나가더라도 단수를 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바둑은 백의 승리로 끝이 났을 거고요. 지금 만약에 흙이 이곳에서
이쪽을 단수 치는 수순을 두게 되면 여기를 치고 따낼 때 여기를 가만히 이은 다음에 끊을 때 단수를 치고요. 수순은 굉장히 깁니다만은 외길 수순이에요. 여기를 하나 단수를 쳐놓고 중앙을 여기를 하나 끼워둔 다음에 이곳을 이렇게 단수 치고 장문을 씌우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축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씌우게 되면 긴 진행이 돼서 이렇게 단수 쳐서 이 중앙에 나가야 되는데 흑이 백이 이곳을 단수 치면서 이쪽을 다 잡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그리고 이곳을 나가게 되면은 여길 나가거나 또는 이쪽을 잡아서 이곳을 귀를 잡는 수순을 했으면 안성준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안타깝게도 그 수를 찾지 못하고 여기를 그냥 잇게 되면서 이곳이 나가고 중앙을 밀 다음에 굉장히 긴 수순이긴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정확하게 수순을 밟아 나가면서 이쪽 회도리를 딱 치고서 이곳을 한 점을 이렇게 꽉 막게 되면서 거꾸로 이 백이 전부 다 잡히는 수순이 되면서 바둑은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 바둑을 승리로 하면서 박정환 구단은 하루 2승 그리고 수려한합천에 값진 승점 2점을 안겨준 그러한 바둑이었습니다. 화이팅! 네, 박민기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이날 굉장히 큰 승리를 해줬습니다. 네. 최철한, 네, 169승. 와, 자랑스럽습니다. 네, 1승 남았죠, 170승까지. 안국현 선수의 네. 오.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우, 신혼 와이프에게 보내는. 이날 저 세레머니가 화제가 됐는데 뭐예요? 굉장히 나쁜 바둑을 이겼기 때문에 아. 좀 예. 송기상 선수에서 보죠. 지수의 이게 뭔지는 꽃을. 뭔지는 알겠는데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러네요. 제가 아는 그 꽃춤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네, 버전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매운맛 버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송기상 선수는 네. 항상 볼 때마다 기대가 되고 네. 늘 저희의 기대에 걸맞는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송규상 선수 저희 방송에 한번 좀 나와주셨으면. 네, 송기상 선수의 그 세레머니를 다 모아서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19주차 경기 수담리그 10라운드가 있습니다. 현재 수담리그는 2, 3위와 4, 5위의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팀의 그야말로 총력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경기 첫날 오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수담리그가 정규리그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네.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이런 경기를 단두대 매치라고 하죠. 재밌겠습니다. 네, 진 팀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네. 자, 바둑메카 의정부와 원익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첫 경기 그리고 1국부터 주장전이 만들어졌고요. 네. 김지석 선수와 이지연, 상대 정석도 5대5. 와, 팽팽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이거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네. 기가 막히게 오더가 짜였고요. 정말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그래요? 되고 두 팀이 모두 이게 워낙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이날 경기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바둑메카 의정부 팀이 김지석 선수의 힘으로 오. 3대2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정관장 천록과 수담리그 순위는 2위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울산 고려아연의 경기가 있는데요. 오더 먼저 볼게요. 자, 정관장 천록, 울산 고려아연. 네, 좀 입장이 다르죠? 네. 좀 여유 있는 정관장 천록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퓨처스 선수, 만 17세 김승진 선수가 바둑리그 데뷔전을 갔습니다. 와. 네, 이제 울산 고려아연 박현수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요. 울산 고려아연은 이기게 되면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짓는 정말 네. 중요한 경기인데 오더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1국에 이 여자 기사 최고의 킬러라고 할 수 있는 여자 기사에게 진 적이 없다는 아니, 근데 홍성주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났어요? 네, 최정 선수와 상대 네. 면적도 지금 4대 0으로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이거 1국부터가 재밌고 또 2국이 또 주장전이 만들어졌고요. 네. 모든 경기가 다 재미있고요. 이날도 저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정관장 천육이 에이스 결정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변상희 선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변상희 선수가 아직도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과연 변상희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 전승 신화를 쌓을지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가 있는 금요일에는 연패에 탈출한 일본 기원과 수려한합천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수려한합천이 과연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경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수려한 합천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네. 뭐 진다면 이제 탈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이고, 근데 일본 기원도 지금 방금 전에 연패를 탈출했잖아요. 네. 또 굉장히 홀가분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대결 저는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거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부담감을 좀 덜어낼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수려한 합천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하긴 했지만 네. 모든 판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후쿠오카 선수와 수려한 합천의 박영훈 선수의 대결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결입니다. 네. 수려한 합천은 뭐 이날 뭐 총력전 무조건. 당연히 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켜볼게요. 네, 이렇게 오더를 다 봤는데요. 이현우 프로는 수담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마지막 게임인데도 예측이 잘 안 되는 네. 상황입니다. 이제 정관장 천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2장의 티켓인데 현재는 울산 고려아연, 수련 합천 이렇게 순위인데 저는 이 울산 고려아연이 마지막 정관장 천록 팀에게 에이스 결전에서 만약 지게 된다면 네. 승점이 이제 26점이 됩니다. 오. 자, 이렇게 되면 수련 합천과 바둑메카 의정부가 마지막 게임에 이기게 된다면 네. 울산 고려아연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저의 예상인데 저 예상대로 스코어가 된다고 한다면 네. 수담리그는 정관장 천록, 수려한 합천 그리고 바둑메카 의정부가 막차를 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정말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나우피플 시간이 이어집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잠시 후 경기가 있으신데요. 팀의 운명이 걸린 한 주를 앞두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실지 여쭤보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운명의 한 주를 남겨두고 있죠. 바둑메카 의정부의 김지석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전히 핸섬하시고 멋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누가 애 아빠로?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김지석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현재 팀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모두들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네, 최근 2연패 당하면서 약간은 네, 뭐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팀 분위기는 좋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한 판 열심히 잘해서 꼭 올라가 보자. 네, 다 같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곧 이제 방송일 준으로 바로 이제 대국이 펼쳐지는데 요게 저희끼리 이제 뭐 단두대 매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때요? 지금 이 마지막 원익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또 이지현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되시는데 네. 오더도 보셨을 텐데 네. 지금 어떤 마음가짐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팀이나 상대 팀이나 뭐 뒤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좀 치열한 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상대팀 주장이랑 두게 된 거는 네, 글쎄요. 마음은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단톡방에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처럼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네, 그러고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좀 그 스코어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의정부 팀 입장에서는 뭐 승리도 중요하지만 네. 스코어도 중요한데 김지석 선수는 어느 정도 몇 대 몇을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지. 뭐 기대하는 거는 네, 저희 팀이 네, 뭐 3대 1이나 4대 0으로 이겨서 3점을 확보하는 것을 당연히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팀은 당연히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이겨야 되지만 그 상대 팀들도 있잖아요. 네. 이번 주 다른 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첫 경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기는 것이 그렇죠. 이제 맞아요. 일단 뭐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뒷 부분은 별로 크게 뭐 보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기고 보자.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의정부 바둑메카 의정부가 이제 3년째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영삼 감독님하고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때요 김영삼 감독님과 이 3년 동안 호흡은 잘 맞는 편이신가요? 네네. 저는 네. 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김영삼 감독님이랑은 또 이렇게 팀으로 만나기 전부터도 좀 개인적으로도 뭐 많이 친분이 있었고 네. 또 사원님이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네, 항상 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팀 내에서도 가장 형이잖아요. 네, 리거 중에는 가장 형인데 또 이제
저희 퓨처스들이 좀 나이가 많아서 평소에 우리 팀원들, 동생들한테는 또 어떻게 독려를 좀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리더십 네.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뭐 다들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가끔 이제 시합 전에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네, 같이 뭐 연구회도 하고 그리고 뭐 네, 같이 만나서 공부할 때가 있는데 네.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네. 밥 한 번 사준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밥 한 번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리그를 이렇게 보면은 네. 김민석 선수가 뭐 주장이기도 하고 연차가 또 고참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 또 어린 선수들도 있고 한데 가끔 보면 이제 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좀 잘 바둑이 안 되는 뭐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럴 때 뭐 김민석 선수에게 뭐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김민석 선수가 옆에서 이렇게 좀 다독여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막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네. 밥만 사달라고 하나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남들의 조언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먼저 나서서 막 뭐라고 사실 저는 지켜보는 마음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긴 한데 그렇죠. 네. 뭐 말을 아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렇게 묵묵히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츤데레 같은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도 얘기 네. 많이 들었어요. 김지석 구단이 그렇게 밥을 잘 사준다고 오. 제가 그 미담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네. 한번. 저도 네. 저도 얼마든지 후배한테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밥 사주면 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생각하는 올해의 개인 성적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국가대표팀을 이제 나가고 나서 좀 실정 감각이나 그런 거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뭐 수월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근에 네, 좀 중요한 상황에서 몇 판 졌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뭐 팀 얘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자면 사실 시즌 초 시작했을 때 바둑메카 의정부는 모두 다 강팀으로 꼽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은 뭐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마지막 게임까지 이제 치러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때요? 좀 팀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해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예상대로 나온 건지. 약간 아쉽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시작할 때부터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저희 팀은 이제 뭐 특별한 에이스가 한 명 있는 것 대신에 이제 5명이 고루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네. 사실 이번 바뀐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규리그에서는 저희 팀이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포스트 시즌 올라가면 저희가 다른 팀보다 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포스트 시즌에만 한번 올라가 보자 했었는데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있네요. 네. 오늘 저희도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KB 바둑리그 4번의 우승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전 기억인데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당연히 기억나고요. 그리고 네. 초창기에 제가 좀 저희 팀 우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는 항상 팀이 그렇게 우승을 잘하니 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근데 어제 여기 작가님이 전화 오실 때 우승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래되긴 했구나 네. 생각했습니다. 그 가장 최근 우승이 2012년인가요? 네, 제 기억엔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0년도 넘었네요. 네, 한 게임 팀에서 우승한 것을 말씀하고 네. 그럼 이제 할 때가 우승할 때가 됐다. 됐습니다. 네, 할 때가 10년이 됐네요.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 구단이 딱 이렇게 정규리그를 돌아봤을 때 특히 에이스 결정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두는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시청할 때도 좀 더 재밌게 보게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부담감을 조금 살짝 덜어내서 난가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일 것 같긴 한데. 네, 네, 네. 네.
저는 아무래도 킥스 팀이 아. 뭐 신진서 선수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올해 바뀐 부분들이 또 에이스 결정전. 네, 좀 그렇게 강력한 에이스가 있는 팀이 더 유리한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킥스 팀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생각보다는. 부진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또 물가정보 팀은 저는 그렇게 강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 친구 동윤이가 있는 팀인데 네. 아, 네, 저 그렇게 잘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거 재밌네요. 네. 그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꼭 만나고 싶은 팀이 있을까요? 네,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네, 지금 생각해봤더니 제가 동윤이랑 바둑을 정말 많이 둬봤는데 네. 저희가 항상 뭐랄까 한 명이 좀 컨디션 좋을 때 한 명이 좀 내려가 있고 좀 그래서 사실 둔 거에 비해서 사실 결승에서 만난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가정보팀도 일반 1등 하고 있으니까 네. 좀 결승에서 같이 가능하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와, 네. 우리 그 강동현 선수에게 한마디 딱 해볼까요? 강동현 군의 또 이 네. 나우를 즐겨보고 있다. 아, 네, 네, 얼마 전에도 네. 나오셨거든요.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올라갈 건데 올라올 수 있어? 오, 알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현재 성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누가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번 두 팀 제가 끝까지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함께 고생해준 팀원과 감독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은요? 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거의 주축 멤버로 3년 동안 같은 팀이 있었는데요. 네, 3년 동안 정말 다들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고, 네, 감독님한테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곧 좀 중요한 이제 경기가 있는데, 네, 이번이 마지막이면 좀 아쉬우니까, 네, 좀 더, 네, 다들 잘해서 좀 더 오랫동안.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지석 구단을 응원하는 바둑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바둑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좀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네, 항상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수담리그 마지막 티켓 2장의 주인공이 밝혀집니다. 놓치지 말고 저녁 7시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KB리그 나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